아닌 듯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입니다. 결국 1심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를 했는데 이게 최진년 변호사의 네. 쟁점은 심신미약, 뭐 조울증 이거를 전혀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건은 재판장님이 그냥 결정한다고 하면은 이번 사건은 예.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국민들이 와서 배심원이 9명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8명이 사형 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실제 지금 그 심신미약으로 감경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도 그 9명 중에 2명만이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다는 것은 결국 일반인의 상식적인 감각에 비추어서 이 사람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던 전후 상황에 비춰봐서 예. 형을 감경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 것 같은데요. 현재의 사형에 관한 대법원 양형 규정 같은 경우에는 2명 이상 그리고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엔이 정한 이른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 아닙니까? 예. 그만큼 사형 선고가 나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희생된 사람이 5명이나 되고 또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17명. 거의 보면은 그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는 사안이기 때문에 1심에서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사형이 정말 네. 선고된 예외적인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사건 당시를 보면은 심신미약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의 계획적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좀 재판전 중에 이례적인 장면이 노출이 됐었는데 일단 아닌 듯의 변호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신미약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최종적으로는 뭐 사형이 선고되지 않을까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당시 저도 약간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 적절한 답변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저도 이제 감정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다만 이제 피고인과 변호 초기부터 좀 접견 당시부터 좀 말이 계속 안 통했었고 계속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항상 이제 자기 불이익부터 이제 말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 답답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제 막판에는 그렇게 좀 말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뭐였냐면은 재판 도중에 이런 살인마를 변호하는 게 맞는 걸까 고민을 했었다. 나도 인간이다. 나도 변호하기 싫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양지열 변호사 이게 아까 본인도 그렇게 후회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였으면 변호인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뭐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릴 이유조차도 없을 것 같고요. 저 변호인이 조금 전에 이제 기자들 앞에서 한 얘기를 비춰보면 이 계속해서 변론하는 과정에서 아마 최소한의 법률적인 어떤 충고라든가 아닌 데에서 반성하는 모습 같은 걸 보여라는 얘기를 아마 변호인은 권유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봤었을 때는 그나마 당신 심신미약이라든가 이런 부분 뭔가 뭐 피해 망상 같은 것도 있고 지금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진단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라도 조금 뭐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제시를 해야 됐다라고 했을 때 아닌데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법정에서조차도 난 억울하단 말만 얘기했었고 거의 끌려나가다시피 해서 그리고 나왔다는 내가 재정수인데 왜 나보고 지금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느냐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예. 끊임없이 공방이 이어져 오다 보니까 근데 변호인이 아닌데게 얘기를 그대로 법정에서 재판부에게 이 사람 정상인데 억울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호인 나름대로서 변호를 하고 있으니까 아닌데 또 그 얘기한 거예요. 나 정상인데 왜 자꾸 지금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실 본인도 아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예. 나도 정말 싫다. 근데 지금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과정에서 저런 말씀이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